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볼의 문화일보 야구 기자 정세용입니다. 이번 영상은 5월에도 여전히 잘나가는 롯데 자이언츠를 집중해보는 시간입니다. 롯데에서 가장 오랜 기간 담당 기자를 하고 있는 스포츠 경향의 김하진 기자와 전화 연결을 통해 올해 롯데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이 달라졌는지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롯데 팬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더 다양한 소식, 많은 뉴스를 챙겨 자주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보시는 게 5월 29일자 KBO 리그 순위입니다. 롯데가 전체 3위에 올라 있습니다. 26승 16패를 유지 중이고요. 1위 LG와의 격차는 2경기 사정권입니다. 실제로 지난 시즌에도 4월 한 달 동안 14승 1무 9패, 승률이 6할 9리였는데 SSG에 이어 2위에 4월에 올랐지만 5월 달에 9승 17패에 머물러 순위 경쟁에서 완전히 밀리게 됩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5월 월간 성적은 12승 8패로 전체 3위고요. 지난주엔 두 번의 위닝 시리즈 4승 2패를 챙겼습니다. 5월 들어 7차례 3연전을 했는데요. 이 중 6차례를 위닝 시리즈, 즉 최소 2승 1패 이상을 따냈습니다. 일단 지난주에는 박세웅 선수가 2경기에서 13이닝을 던지며 1승, 평균 자책점 0 행진을 벌였고요. 주말에 불펜진이 조금 흔들리긴 했지만 구승민, 김상수 선수가 2개의 홀드를 따냈고 마무리 김원중 선수가 3개의 세이브를 따내는 등 이 전반적으로 선발과 마운드 화력이 대단했습니다. 퀄리티 스타트도 지난주 7경기에서 5개나 따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선, 꼭 필요할 때 점수를 뽑아주는 집중력 있는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올해 롯데가 눈길을 가장 끄는 포인트는 강팀으로 가기 위해서는 천적 관계를 청산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NC인데요.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NC가 롯데의 천적으로 불렸죠. 실제로 2019년에 11승 5패, 2020년에는 10승 6패 등으로 롯데가 NC에 무척 약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2년간 승부에서는 7승 2무 7패, 그리고 작년에는 8승 8패까지 끌어올리더니 올해는 정반대로 6차례 맞대결에서 5승 1패로 롯데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습니다. 지난 주중 3연전에서도 롯데는 NC를 상대로 2승 1패 위닝 시리즈를 따냈습니다. 자, 지난해 기아를 상대로 4승 12패였는데 올해는 3승 2패입니다. 킴을 상대에서는 지난해 6승 10패였지만 올해는 4승 1패로 천적 관계를 서서히 청산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롯데 투타 지표를 보면 팀 타율은 2할 5푼 9리로 전체 5위, 팀 평균 자책점은 4.04로 전체 7위입니다. 팀 타율과 평균 자책점만 보면 대단한 팀은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수비 지표, 실책이 20개밖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리그 최소 실책 1위의 기록입니다. 예전 롯데 박빙의 승부에서 이 실책으로 무너지면서 스스로 무너지는 이 경우가 많았는데 지난 겨울 영입한 유격수 노진혁, 그리고 포수 유강남, 그리고 외야수 안권수 선수 등이 새로 올해부터 팀 전력에 가세하면서 팀이 수비가 더 단단해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롯데 6월에도 기대가 크죠. 지금 외국인 타자 잭 렉스, 중심 타자인 정훈 선수가 빠져 있는데 렉스 선수는 무릎 부상이었는데 지난 17일부터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상이 많이 호전됐고요. 내일 아마 2군 경기에 출전한 뒤 6월 초에는 1군 경기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타격 부진으로 지금 2군에서 조정 작업을 거치고 있는 베테랑 우타자죠. 정훈 선수 최근 2군 9경기에서 타율이 4할에 이르더라고요. 한 개 홈런도 때려냈고 3타점을 올리는 것 같았는데 맹타를 지금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곧 다시 1군에 복귀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집중력을 발휘 중인 롯데 타선에 더욱 큰 힘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자세한 설명은 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롯데 담당 기자 김하진 기자의 전화 연결을 통해서 더 자세한 롯데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경향의 김하진 롯데 담당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하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좀 어떻게 지내시고 있습니까? 머니볼 연결은 오래간만이죠? 예? 네, 정말 오래간만인데 저는 그동안 롯데를 따라다니느라 너무너무 바빴습니다. 요즘 너무 바쁠 것 같아요. 롯데가 또 잘 나가니까.
그렇죠. 거의 제 모든 스케줄이 롯데에 맞춰 있으면 된다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하진 기자가 롯데 담당 지금 몇 년 차죠? 제가 알기로는 롯데 담당 중에 가장 오래 담당한 담당 기자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올해 14년 차고 기자 생활이 예. 2011년부터 담당을 했으니까. 2011년부터. 야. 네, 그렇게 됐죠. 13년. 네. 네네. 거의 그렇게 됐죠. 네. SSG에 제가 2010년부터 담당했으니까 제가 제일 오래됐거든요. 2014년. 네네네. 비슷하네. 어느새 그렇게 됐더라고요. 네. 많이 컸어요. 네, 그렇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롯데 이야기 좀 해볼 텐데. 네. 자, 롯데가 이제 봄대가 아닌 5월에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5월 말인데도 선두권인데 정확히는 네. 3등입니다. 네. LG와의 격차는 2경기인데 롯데가 5월에도 잘 나가고 있네요. 결국. 그렇죠. 이 5월이 되면은 기세가 꺾일 거다 이러면서 약간 불안감들도 있었지만은 네. 결과적으로는 겨울 동안 선수층을 탄탄히 해온 게 큰 역할이 되지 않았나. 작년 롯데가 4월에 잘 나가다가 5월에 고꾸라진 것도 뭐 한동희 선수부터 시작해서 이 부상으로 맞죠. 선수들이 차례대로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네. 팀 순위도 떨어지기 시작해서 서튼 감독도 자기가 야구 생활하는 동안 이런 적이 처음이었다고 그랬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올해도 서튼 감독이 그 당시의 경험을 되살려 보면서 네. 우리가 선수층이 정말 많이 얕았다 이러면서 올해는 그 점이 정말 달라져서 그 개막 미디어데이 때도 서튼 감독이 자신 있게 얘기했던 이유가 그 정도만큼 부족한 점을 채웠기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또 그 점을 지금 5월 그리고 이제 6월이 다가가는 이 시점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롯데 그 담당 모임도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렇죠. 현장에서 볼 때 롯데가 어제 가장 달라진 점은 뭡니까? 뭐 기록적으로 보면은 뭐 선발 투수 뭐 나균환 선수나 뭐 불펜에 뭐 구승민, 김원중 선수나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타격도 여러 가지 이런 패턴이 가능해졌다. 뭐 빠른 발의 선수들이 많아졌다. 이런 거를 또 말을 들 수가 있는 텐데요. 네. 또 현장에서 직접 들어보면은 현장 선수들은 딱히 그게 우리들 뭐가 달라졌는지 이거를 집어내지 못하는 게 이거는 바로 팀 분위기거든요. 팀 분위기라서. 네네네. 그래서 제가 또 이번에 그 주중에 롯데 경기를 지난 주중에 갔다 왔을 때 들었던 이야기들이 다른 무엇보다 이 고참들이 잡아준 힘이 정말 좋아졌다고 합니다. 예. 전준우 선수나 안치홍 선수 이렇게 잡아준 역할을 했고 또 그 박흥식 수석 코치가 오게 되면서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너희 둘이 제발 좀 해달라. 그 밑에 정훈 선수까지 이렇게 좀 잡아달라 이런 역할을 했는데 또 이렇게 코치가 어찌 보면 읍소한 거잖아요. 그렇죠. 읍소하기 정말 쉽지 않다. 그리고 그 진심이 또 전준 선수나 안치홍 선수나 정훈 선수나 또 박흥식 코치 예전에도 봤고 또 이번엔 또 우리가 뭔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선수들이 일단 위를 잡아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팀 분위기가 딱 중심이 잡혔다고 해요. 그래서 뭐 기록적으로나 뭐나 뭐 이렇게 보면은 또 기록을 막상 살펴보면 롯데만 어마무시하게 막 이렇지도 않은데 왜 이럴까 하는 시점들이 있는데 그 딱 한 가지 제가 궁금했던 게 현장의 목소리 들어봤더니 이런 분위기를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나를 부족했던 그 퍼즐을 맞추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롯데 팀 컬러가 좀 많이 바꿔진 것 같아요. 네네. 원래 과거에는 좀 화끈한 타격 야구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짜내는 야구도 가능하고 수비 실책도 좋고 담당 기자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뭐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타선에서 여러 가지 점수를 내는 방법이 다양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점수를 내는 방법이 롯데는 어찌 보면 뻔했잖아요. 중심 타선에 몰아주고 그 뒤에 한 방 이렇게 터져줘야 되는 요런 과정이었었는데 이제는 뭐 1번부터 뭐 9번까지 다 뛸 수 있는 선수들이 너무 가능해졌고 또 말씀하신 수비가 정말 좋아진 이유는 이 마운드와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 전세 기자님도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항상 듣는 말들이 투수가 볼을 던지거나 수비를 지루하게 하면은 그 순간 집중력이 떨어져서 수비까지 연쇄적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롯데 투수들 보면 템포도 정말 빠르게 가져가고 이렇게 뭐 실책이나 이런 이상한 엉뚱한 플레이가 나오지 않게 집중력이 단기간에 이렇게 탁 올라가게 되는 그런 분위기들이 연쇄적으로 이거 뭐 하나가 좋아져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모든 게 연쇄적으로 지금 잘 돼가는 시나리오로 풀리고 있고 또 이게 롯데가 그동안 비시즌 동안 너무 바랐던 그런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롯데가 좀 올해 좀 눈에 띄는 게 이제 또 프런트가 적극적으로 지원 사격을 해줘요. 국회성 선수도 최근에 데려왔고 심재민 선수도 트레이드해서 영입했는데 네네. 너무 잘해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트레이드를 계속 맞춰보고 있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렇죠. 이 국회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 타자이지만은 일단 롯데는 지금 우타자, 대타 자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네. 뭐 윤동희 선수라던가 있지만 아직 그 선수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그래서 우타 자원이 부족해서 국회선 선수를 데려온 게 있고요. 네. 또 외야 자원에 또 전력을 두텁게 하고자 이 긴 시즌에 치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 심재민 선수 같은 경우는 이거는 KT 이강철 감독님이 얘기를 좀 들어봤었는데 네. KT도 지금 선수 순위가 좀 낮은 편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너무 이탈 선수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카드를 맞춰보다가 딱 롯데를 바라봤더니 좌투수가 부족해서 이렇게 살짝 이야기를 제안을 해보니까 맞아 떨어졌다고 합니다. 사실 심재민 같은 경우는 KT에서 그냥 선발을 시켜보나 이런 정도의 위치했던 투수인데 네. 그래서 이 롯데가 이 제안을 받아들인 것 자체가 그 전까지 기조에서 좀 달라졌던 걸 느껴지는 게 그전에는 계속 몇 년 동안 좌투수가 없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을 경우에 왜 우투수가 막으면 되지 않냐 이런 식의 대응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매 시즌 좌투수 부족한 거는 거의 포수 문제만큼 계속 거론됐던 문제입니다. 근데 그렇죠.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좌투수가 진짜 부족해서 데려와서 요거를 딱 채우는 모습이 딱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게 뭔가 이 구단이 진짜 올해는 뭔가 해보자 하는 그런 의지와 노력이 보이는 그런 증거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7명의 방출 선수를 영입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신의 한 수입니다. 김상수 선수 그리고 네. 안건수 선수가 투타에서 일단 네네. 김상수 선수는 불펜에서 안건수 선수는 외야 한 자리를 꿰차면서 팀의 뎁스를 몰라보게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런 선수들 볼 때마다 그 두산과 SSG의 그런 좋은 점은 약간 벤치마킹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두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막 많은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 팀인데 이런 방출 선수 중에서 잘 추려서 이렇게 잘 키워서 하는 팀이고 SSG도 뭐 노경호 선수는 아직도 그런 노장 선수들이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선수들을 데려왔을 때 가장 큰 효과들은 그 간절함이 그 무엇보다 동기부여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선수들이 뭐 시즌 끝까지 이렇게 막 뭐 책임져주면 정말 고맙겠지만은 시즌 초반에 자기의 역할들이 어디까지 선수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이렇게 할 때까지 자신의 역할들 너무 잘 알고 있고 또한 야구 인생이 정말 끝날 뻔했던 선수들인데 또 몸에 이상이나 아픈 곳은 없어서 더 하고 싶었던 그런 선수들이어서 이런 간절함들이 또 이 팀 내에도 퍼져나가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거든요. 다른 선수가 맞아요. 먼저 안건수 선수 같은 경우는 또 스프링 캠프 때 얘기를 들어보면은 제일 먼저 파이팅하고 훈련할 때 제일 먼저 떠들고 그리고 그 홍보팀 분 중에서 일본어를 진짜 잘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 와이프분도 일본어 분이고, 네, 잘 아시죠? 네. 그래서 대화를 할 때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홍보팀 분은 일본어로 말을 걸면은 안건수 선수는 한국말로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선수들과 소통하고 뭐 자기 훈련 없거나 하면 무조건 라커룸 들어가서 다른 선수들 떠들고 있고 이러면서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너무너무 이렇게 보기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 다 잘 지내다가도 아마도 이런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김상수 선수가 이 기세의 롯데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팀이 핵심적으로 밀고 있는 캐치프레이즈라고 해야 될까요? 기세의 롯데. 그렇죠. 제가 저번 주말에 고척 경기도 갔는데 그날도 이긴 다음에 그 조지훈 응원단장이 기세라는 그 반말을 들고 김상수 선수한테 그 황제 옷 같은 거 있죠? 응원단장. 그걸 입힌 다음에 기세! 막 이렇게 외치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잘 나가는 팀에는 하나의 이런 시그널이나 이런 좋은 사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롯데도 몇 년 전에는 뭐 일부러 뭐 이렇게 무슨 사인도 만들고 일루 출루하면 이것도 만들어보고 뭐 LG도 예전에 뭐 이것도 해보고 잘 나가는 팀들은 좀 그런 통일된 그런 제스처들이 있잖아요. 올해 롯데 그 통일된 그 시그널은 기세가 아닌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롯데가 이 전력이 막 그 전에도 너무 안 좋아서 안 된 게 아니라 이런저런 사정이나 선수층에 이런 것들로 하나 퍼즐이 안 맞춰진 그런 느낌이었는데 딱 올해 롯데의 마지막 퍼즐을 맞춘 거는 분위기와 기세 딱 그런 느낌이라는 거를 딱 김상수 선수가 딱 찝어낸 거죠. 어찌 보면은. 네. 그리고 이 선수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신인 김민석 선수. 네네. 롯데에 없는 선수. 유형의 선수였어요. 그죠? 그렇죠. 저는 왜 제니 하나 했는데 제가 실물을 보니까 정말
제니가 있어요. 그 영정 영일초. 설마 그 블랙핑크의 제니를 네, 말씀하시는 거죠? 블리핑의 네, 사직 제니라고 하길래 왜 제니지 하면서 저도 딱 자리에 앉은 순간 있다. 있다 이렇게 들었었는데 김민석 선수는 그 코치님들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이 선수가 지금 내 제자로 들어온 게 행운이다. 행운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네, 김민석 선수는 진짜 독특해요. 독특하고 보통 신인 선수 요즘 신인 선수들 좀 말을 잘하기는 하지만은 그 선수는 이렇게 말하는 거에서 자기만의 가치관이 딱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뒤늦게 꽃 피운 거포 유망주는 아니면은 꽃 피우지 못하고 야구계를 떠나는 이런 유망주들 보면은 여러 말에 휘둘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 이 코치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고 저기서 누가 뭐 선배가 얘기하면 이렇게 되고 휘둘리다가 맞아요. 결국 떠나야 될 경우가 많은데 김민서 선수는 자기는 자기한테 안 맞으면 바로 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신인은 그런 세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베테랑 되고 나서야 이건 내 거고 이 아닌 거지 하는 건데 또 놀라웠던 점은 자기는 타자가 이건 뭐 기사 많이 나왔지만은 삼진아웃 당하는 영상 일부러 본다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찾아보니 했더니 투수가 삼진 잡는 영상을 보면은 볼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또 뭐 타자가 잘 치는 걸 하이라이트를 보는 게 아니라 아예 풀 영상을 이렇게 건너뛰기 해가면서 본다고 합니다. 하루 종이 영상을 보면서 분석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제 이정우라고는 하지만은 김민서 선수는 뭐 이정우의 모든 걸 담겠다 이런 식이 아니라 이정우의 이런 부분 또 어느 날은 뭐 안치홍 선배의 이런 부분 어떤 날은 이 선배 이런 부분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딱 맞는 걸 시도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버리고 자기가 가질 수 있으면 바로 취하고 정말 이 선수는 모두가 정말 크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다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화가 길어지고 있는데 올해 그 유강남 노진혁 선수도 잘해주고 있는데 네네. 그 너무 잘해주고 있죠. 유강남 선수 영입으로 이 젊은 투수들이 안정감이 생겼다 이런 말도 있대요. 네, 유강남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북돋아주는 칭찬을 많이 해준다고 해요. 보통 포수들 그런 롤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죠. 무조건 가장 편하게, 투수가 가장 편하게. 특히 또 이런 나균원 선수 같은 경우는 자기도 포수를 해봐서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정말 자신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지금 잠시 어떤 경기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주중에 그 롯데와 기아 경기죠. 롯데 주중에 있던 경기에서 롯데 NC 경기입니다. 나균아 선수의 그 중간 무슨 수비를 하다가 유강남 선수가 무릎핑 어디 맞아서 넘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균아 선수가 너무 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랬더니 절대 신경 쓰지 말로 나 괜찮다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안심해주는 거 보면서 나균아 선수가 보고 되게 자신도 놀랬다면서 너무 투수가 걱정되는 마음이 계속 신경 쓰게 되면 또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잖아요. 유강남 선수가 그렇게 아픈데도 막 벌떡 일어나서 괜찮다고 일단 투수부터 안정시키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 보여주니까 또 젊은 선수들도 믿고 유강남 선수의 그 리드를 믿고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롯데가 지금 세대 교체가 잘 되고 있는 것도 같아요. 뭐 구승민 선수도 지금 10개 홀드 해놨고, 뭐 김원중 선수 세이브에 이게 뭐 텐텐 뭐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세대 교체 성공적으로 그렇죠.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봐도 되죠? 그렇죠. 그 롯데의 가장 염원이 어떻게 보면 이 세대 교체가 정말 염원이었었는데 이 세대 교체라는 게 이게 억지로 막 젊은 투수를 계속 올려놓는다고 해서 이게 잘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승민 선수야 워낙에 이렇게 좀 탄탄한 이런 불패에서 자랑하는 투수였는데 뭔가 그래도 좀 한 번씩 기복이 있었던 선수였고 김원준 선수도 이 마무리 투수로 만들기까지 거의 4시즌 걸렸거든요. 처음에 뭐 열흘도 쉬게 했다가 넉넉한 점수 차고 세이브 상황인데 왜 안 나오고 뭐 열흘 이상도 쉬었다고 거의 2주도 쉬었다 이렇게 하면서 아무래도 선발에서 마무리 왔던 선수니까 또 이렇게 길게 내다보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했는데 또 이 선수들이 거기에 부응하면서 성장을 했고 또 이제는 이 선수들 세대 교체 라고 할 게 없는 게 이 선수들이 이제 거의 30대 초중반에 접어들면서 이제 중고참이 되어 간 거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한창 또 롯데가 뭐 한창 2010년도 초반에 잘했을 때 그럴 때 보면 뭐 정대현 선수나 뭐 맨손에는 뭐 강희시 선수나 이렇게 많았잖아요. 이명우 선수나 그런 시절처럼 지금 다시 또 불펜이 그런 다시 후배들이 물려받아서 새로운 불펜은 강한 불펜으로 재정비하는 작업 중이고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마지막 질문 드릴 텐데 자, 롯데의 이 기세 계속 잘 될 것 같습니까? 잘 나갈 것 같습니까? 잘 나갈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SSG전에서 사직에서 2연패를 딱 당한 뒤에 이거는 위기다. 여기서 1패만 더 하면은 이제 우리 항상 우려했던 그런 예. 과정 내려간다.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딱 그때 이기는 거 보면서 이거는 우리가 항상 생각했던 우리가 항상 걱정했던 그 롯데의 패턴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좀 낯선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위기가 어떻게든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지금 다른 환경적인 문제도 좀 그게 반영이 되는 게 지금 다른 팀들은 너무 부상 선수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런 가운데 롯데는 또 선수 관리도 이렇게 잘 해주면서 또 부상 선수 없다는 게 가장 지금은 제일 좋은 장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다른 팀들이 뒤늦게 부상 선수 돌아와서 추스르기 전에 롯데가 승수를 쌓아두고 한다면은 계속 기세를 이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롯데의 최종 순위는 몇 위가 될 것 같습니까? 또 이렇게 설레발 같은 거 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기왕 가는 거 1위 해야죠. 그렇죠. 분위기 왔을 때. 네, 이렇게 된 거 해야죠. 뭐 안 되더라도 나중에 저를 욕하시면 되고. 알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 전화 연결 감사하고요. 김한진 기자, 그런데 최근에 유튜브 하고 있더라고요. 뭐예요, 이거? 바로 따끈따끈하게 오늘 개설했는데 저희 오늘 개설했어요? 네, 연휴 때 갑자기 저희 관종력이 폭발해가지고 하나 만들자 해서 1분 야잡이라고 아직 검색해도 검색에 잘 안 걸릴 정도로 오늘 바로 만들어서 1분 안에 정말 제가 야구장에서 들은 정말 쓸데없지만 궁금해하실 법한 제가 처음으로 오늘 올린 게 그거거든요. 김원중 선수가 에어랩을 썼을까 안 썼을까 이거에 대한 거를 1분 안에 올린 요런 식으로 이렇게 가끔 팬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1분 안에 쇼츠 형식으로 쇼츠 전문 이렇게 채널로 해볼까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나는 시작한 줄 알았어요. 기자들한테 듣기로는 시작했다고 했는데 오늘 첫 그게 올렸구나. 네, 오늘 아침부터 소문을 내고 다녀서. 그랬구나. 그게 이제 나한테 기회까지 들어왔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도 구독해놓고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하진 기자, 진짜 늦은 시간 전화 연결 감사하고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문화일보 야구 기자 정세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